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막장으로 가는 부동산 시장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동산 정책이 새로 또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시장이 막장으로 갔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가장 큰 이유가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지 그 원칙에 따른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원칙에 따른 계획을 실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이란 게 없어요.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을 정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난해져야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막장으로 가는 부동산 시장,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막장 4가지 요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공급 말살이죠.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무조건 공공임대예요. 공공임대. 자,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임대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5가구 중에 1가구가 공실이고 올해만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1조 6천억입니다. 작년에 6천억이고 올해는 거의 2조 원을 돌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만든 손실. 네, 거의 보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공실이 되면 또 여기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원가에서 그래서 또 비용이 늘어난다. 손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계속 공공임대 만들어요. 재개발 만들 때 15% 공공임대 또 의무 기부채납 공공임대 의무 만들어야 되고 뭐만 하면 다 공공임대예요. 상기심도시 40% 공공임대 만들어야 되고 안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양가를 폭등시켰습니다. 또 허그 분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가 계속 나왔죠. 고분양가 관리 지역, 고분양가 관리를 또 푼다고 하죠. 실수요자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렴하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 팔아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터진 겁니다. 대출 중단. 분양가는 올리는데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실수요자 포기죠.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전세도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파른 월세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월세화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에 공공임대입니다. 실수요자들을 포기한 사람들 다 어디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이 공공임대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난해져야지 이 표가 들어온다는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시장경제 원리, 부동산 시장으로 본 것은 전혀 없다. 포퓰리즘으로 본 겁니다. 전부 다. 표와 연관된 것들. 그래서 유권자로만 보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 정책을 계속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만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만들고 있어요. 월세가 이렇게 막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공공임대밖에 선택할 답안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팔 기회 주겠다던 김수현, 신간서 한국집값 상승률 낮은 편이다. 이 얘기는 또 뭐죠? 집 팔 기회 주겠다면서요. 정권 초에 4년 전에.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팔고 A급 집 팔고 S급 집 팔고 월세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소식을 알 수가 없어. 연락이 안 돼. 한강다리에 대기표 받아야 됐습니다. 한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한강다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표 받았다고요. 대기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때 집 팔 기회 주겠다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듣고 집을 판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신간이 또 나왔어. 한국 집값 상승률 낮은 편. 이 얘기 뭐죠? 상승률이 낮으니까 한국 집값은 또 폭등한다는 얘기입니다. 폭등. 이제 폭등론자가 된 거예요. 무주택 폭락기에서 이제 폭등론자 된 겁니다. 집 사란 얘기입니다. 이게. 집을 사라 그러는데 지금 집 사란 얘기잖아요. 집 사라.
그런데 집을 살 수 없죠. 왜? 이제 와서 왜 살 수가 없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딱 시기를 딱 맞췄습니다. 허그 분양 풀고요. 네. 그리고 고분양 관리 풀고 분양가 올려버린 겁니다. 집사라 해놓고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네, 대출 중단이 같이 들어왔죠. 네, 이 중단. 그래서 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폭증하는데, 네, 서민들한테 희망을 없애버린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에 정부에 의지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에 의지해라. 그래서 공공임대 살아나는 겁니다. 공공임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4년 전에는 집을 팔아내놓고 지금은 집값 폭등한다고. 그런데 폭등해야 될 집을 보니까 분양가를 올리게 되고 대출을 중단했어. 네, 이게 지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로 보는 이 행태 때문에 저는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시장을 원칙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세 곳 선정했는데 지금 4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정부에서 만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그리고 신도시 하나도 만든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겨우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 와가지고 4년 동안 만든 게 뭡니까? 351가구예요. 이게 공급의 전부입니다. 51가구. 여러분들 지금 만드는 재개발, 뭐 분양하는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아마 아주 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언제 만든 거예요? 언제 사업을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겁니까? 전 정권입니다. 전 정권 아니면 전 정권이죠. 전 정권 아니면 전 정권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4년 동안요, 공급이 딱 계획된 거, 이제 실행이 딱 나올 것은 몇 가구냐, 총 몇 가구예요? 351가구 전부입니다. 이래서 아파트가 귀해진 겁니다. 이래서 월세가 폭등하고 전세가 폭등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표로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급이죠, 공급. 다 틀어막았잖아요. 집 팔아라 해놓고, 부동산과의 전쟁한다 해놓고. 그래서 이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성적표가 오로지 이것만 하나밖에 없다. 351가구. 오세훈 시장이라도 안 왔으면요, 351가구 아닙니다. 0원인데, 0표요, 0표. 네, 0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가구도 전 정권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만드는 거는 오로지 공공임대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막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급한 정부, 이제 쇼를 시작하는 거죠. 분양가 규제 푼다고 하죠. 대출을 묶어놓고 분양가 규제 푼다고 그래. 저렴한 주택 공급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저는 이 정책들, 이 모순된 정책들, 그리고 이 곤모술수가 날아다니는 이 정치판.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장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왜 정치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 논리로 보면 안 되죠. 정치 논리로 보니까 매일 지금 이게 정책이 바뀌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 무엇입니까? 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생물. 정치는 바로 생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생물입니다. 변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바뀌는 거예요. 정책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하는 생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 저렴한 주택,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졌죠. 굉장히 큰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왜 날벼락이 떨어졌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 맨날 하는 게 기다려라 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렸기 때문에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타이밍이 아쉽다. 이 타이밍의 예술이다. 시장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바로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타이밍. 이 타이밍을 알죠. 위에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서 타이밍 아쉽다. 집값 급등 전에 시행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분양가 규제, 고분양가 관리 이거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공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막는 대신에 공공임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가난해져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전 국민 중에 45%입니다. 더 가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결국에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 논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올려, 세 내자, 세금 더 내자는 겁니다. 초고가 월세 시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막장이죠. 지금 임차 계약을 할 때 보시면은 밑에 도표도 있을 겁니다. 이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40%가 월세예요. 혹은 반전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임차 계약을 할 때 거의 막 이전에는 4년 전에는 막 거의 90%까지였습니다. 임차 계약이 90%가 대부분 주로 전세였고 나머지가 한 10%가 월세였어요. 아니면 반전세.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60%가 전세예요. 60%가 전세가 돼버렸고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세 비율이 40%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저는 월세 비중이 9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세입자 부담이 가속화되죠. 세금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부자들은 절대 자기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이거를 전가시키겠습니까? 세입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야 된다는 이 논리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월세 이제 신입 연봉이 됐습니다. 월세 한 달에 내는 월세가 이제 신입 직원들 대기업 신입 직원들의 연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 가속화된다. 그래서 아파트 살고 싶은데 오피스텔 공급해서 집값 잡으려는 이거는 저는 이거 의도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된 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역세권에 평지에 누구 뭐 조망도 좋은 이런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라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를 못 사는 것을 바로 임대로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임대 눈치 보이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임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이 임대에 잠시 살아나는 겁니다. 임대에다가. 이게 오피스텔에 잠시 살고 그 이후에 최종 테크 트리는 임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임대로. 그래서 오피스텔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속임이죠. 오피스텔 이거 공급해서 집값 잡으려는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규제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주차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냥 지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로 들어가는 완충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성장기 빈집 문제 이거 가장 크죠. 공공임대 지금 빈집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만들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바로 이제 아파트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오피스텔 하나 만들고 살아라. 그 다음에 단계가 최종 공공임대죠. 그래서 이 공공임대가 빈집을 굉장히 큽니다. 지금 5분의 1이 20%가 빈집이죠. 그런데도 계속 만들어요. 무작위적으로 계속 만듭니다. 이거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 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막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막장. 양극화, 막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아주 편하게 이 정책들 그리고 이 실패하는 정책들이 왜 계속 실패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왜 만들었을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결코 이유 없는 무덤이 절대로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지금 많이 전개될 것 같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전략을 좀 잘 짜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문제도 있고 임대 문제도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막장으로 가는 이 사태,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막장으로 가는 사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